통도사 불교대학에 되나? 듣기는? 통도사 불교대학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 정진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찬사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이렇게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해서 불심을 닦아보려고 하는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오늘 통도사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라 이러는데, 근현대사도 물론 좋지만은 통도사 여러분들께서 학업의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내가 모르겠는데, 물론 창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불편하실 텐데 복구하시고. 이거 예. 거리가 멀어서 괜찮나? 이거 안 했다고 더 뭐라 할라? 그런데 어제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내가 가서 맞았습니다. 맞고 왔는데 그 뭐 한 3일 동안 주의해야 된다 그러고, 또 밤에 잘 때 혼자 자면 안 되고 뭐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하는데, 나는 뭐 맞을 때나 말 때나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도사가 이제 창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은,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스님께서는 당나라에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통도사를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통도사를 창건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 역사에 워낙 중국이 큰 나라고 우리가 거기에 좀 붙여가지고 사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항상 그 사대주의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입당구법이라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배워가 왔다 이래가지고 일괄 우리 신라나 우리 이쪽에서 계시던 스님들이 당나라에 가서 전부 공부를 해가 왔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취급하는데, 자장스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자장스님도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하거든. 그게 아닙니다. 그걸 첫째 우리 통도사의 스님들이나 신도 여러분들은 그걸 첫째 알아야 됩니다. 그때 50이 넘어가지고 당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때 50이라 그러면은 지금 8, 90 정도 된답니다. 근데 50 전후에 많이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60은 어림도 없고, 그때 벌써 50이 넘어가지고 제자 12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당나라에 들어가서 공부하러, 그 뒤에는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배우고 왔지만은, 자장스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그 역사에는 일괄로 취급하는 거라. 입당구법에 자장스님도 당나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 왔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50이 넘어가시고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에 당 태종이 건국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수나라의 장수로 있다가 당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성계 한 가지입니다. 이성계 이태조지만은 태조의 이조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 고려 사람이거든요. 고려 사람인데 고려의 장군이었거든. 그런데 자기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건국해서 이제 이시조선에 그 태조가 됐지. 원래는 고려 사람이거든. 그런데 당태종도 역시 마찬가지라 수나라의 장군이었거든. 장군이었다가 이제 당나라를 건국해가지고 건국 초기니까 굉장히 그 수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고, 물론 자기 편도 있어가지고 성공을 했지만은 굉장히 불안전한 그 시기랍니다. 그리고 당태종이 자장신임보다 연합니다.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당나라를 만들어가 태조가 됐는데 아직까지 젊어요. 그래서 내가 서안에 가서 그 자료를 봤는데 당태종이 자장신임을 국빈으로 모셨다. 그런 것이 중국 기록에 있습니다. 국빈으로 모시고 성광별원이라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빈을 대접하는 그 영빈관이라 그 성광별원에 모셨다. 그리고 환경 법문을 청해가 들었다. 이것이 딱 중국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실 때 벌써 학인 스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래서 당태종도 그걸 알고 거기는 어느 게 안 가면 순 가면이 몰라. 자기 편일 수도 있고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 때 자장스님이 가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 미루어 볼 때 자장스님을 청해가지고 환경 법문을 들었다 하는 걸 봐서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 삼사를 경주에 황룡사는 원래 있긴 있었던 절이고 조그만 절인데 황룡사를 완전히 대중창을 하셨거든요. 9층 탑을 세우고 완전히 황룡사를 크게 창건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황룡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울산에 태화사를 창건했습니다. 태화사는 없었는 절인데 창건했고, 그 다음에 통도사를 창건했고, 이 삼사를 동시에 불사를 했습니다. 같이 동시에. 그래서 이 삼사를 자장스님께서 동시에 황룡사는 창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창건과 마찬가지고 황룡사, 태화사와 통도사는 완전히 창건입니다. 그래서 자장스님께서 그때 선덕여왕 당시인데 선덕여왕의 사촌 오빠입니다. 자장스님이. 그래서 선덕여왕도 굉장히 자장스님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늘 이제 자장스님에게 그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했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촌 오빠라요. 그래서 자장스님은 역대로 우리가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국사거든. 신라 때도 진강국사, 대각국사 다 국사인데 자장스님만은 국통이라고 했습니다. 국통. 자장국사가 아니고 자장국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장스님은 불교계의 성녀이지만은 직접이라 말할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국정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는 어떤 절이냐? 물론 부처님을 모시고 저런 절이지만은 어떤 역할이 좀 다릅니다. 완전히. 황룡사는 국태민안을 비는 기도하는 도량이고 동시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진고린이 무슨 고린이 이래가지고 평민과 귀족이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평민은 그런데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귀족들만 거기서 이제 귀족들 자녀들만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황룡사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사롱공상에 배치돼서 나라 일을 보도록 전부 거기서 다 인재를 거기서 다 길러냅니다. 그 이제 요새 같은 뭐 대학이 있지만은 옛날에 인재를 어디서 길렀냐 이거라. 그래서 황룡사가 국가의 최고 가는 교육기관으로 절임절이지만은 태화사는 어떠냐? 태화사는 국방사찰입니다. 부처님도 모시고 절을 하지만은 이것은 100% 군사훈련을 하고 군사를 기르고 국방을 위한 사찰입니다. 완전히 사찰이라도 임무가 틀립니다.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여기 울산 사람이 있는 건 모르지만은 울산 병령이라는데 병령동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그때 태화사일 때 거기서 군사훈련도 받고 군기도 병기도 만들고 전부 다 거기서 다 한 거라. 그래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힘을 태화사에서 다 기르는 겁니다. 그때 말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가 하는 판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나 지나 거기서 달린 거지 뭐 말로 가지고 타협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태화사에서는 완전히 그런 군사훈련을 시키고 군사교육을 시키고 병기를 만들고 전부 그래가지고 울산은 태화사는 그런 목적이라요. 그런 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태화강으로 해서 지금 사연댐이 있지만은 그 방부대로 해서 전부 다 성남사까지 해가지고 거기는 화랑의 훈련자이고 군사의 훈련자이고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라가 좀 한 나라인데 어떻게 백제나 고구려나 저는 큰 것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그런 훈련을 하는 데고 통도사는 어떻게 됐냐? 통도사는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국민들을 하여금 계를 받게 만들어 전 국민의 7, 8가호는 통사에 와서 계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를 받게 만드는 건 뭐냐? 완전히 정신을 바꾸는 거라. 나는 계 받기 전에는 일반 백성이고 일반 범부지, 계를 받고 나면 나도 보살이다. 나도 거사다. 그래서 인생관과 세계관을 이 사상을 완전히 바꿔보는 겁니다. 계를 받는 자체가. 그래서 통도사는 황룡사는 귀족들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황룡사는 완전히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국방을 하는 사찰이고 통도사는 서민을 상대해서 신심을 북돋우고 수계를 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일반 사람을 부처로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그런 역사를 가진 금강계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통도사를 창건하고 태화사를 창건한 이후 11년 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11년 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이거라. 대단 안 했겠나 이거라. 그래서 통도사에서 전부 자장가도 통사 때문에 자장스님 때문에 자장가가 나왔고 여기서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지게라는 말도 통도사에서 지게라는 말이 나와서 세계 어느 곳에도 짐 운반하는 그 도구를 갖다 지게라 하는 데는 없어요. 번역을 바로 하도 일본말이나 중국말이나 영어나 바로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계를 지킨다. 계 받는 걸 수계고 계를 지키는 게 지게거든. 계를 딱 짊어지고 안 놔야 되는 거라 맞지고 계속 다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지게거든요. 지게 문화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게 문화가. 말도 지게지만 실제로 지게 짊어지는 것도 지게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전쟁하는 걸 그쪽에는 많이 해왔거든. 중국이나 저런 데서는 고구려도 그렇고
기마병들이 유명한데 여기는 도로만 평야가 많이 없고 전신에 첩첩산이거든요. 산이 크고 적고 간에 전부 산이거든요. 산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여기서 전쟁을 하는 데는 막 아주 걸림이 많은 거라. 평야에는 말 타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신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게를 지고 막 태산에도 올라가고 막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내려가고 막 이거 하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적으로도 그 이용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한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부지기란 말도 이 통도사에서 나왔고 지게란 말도 통도사에서 나왔고 자장가도 통도사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통도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통도사의 불교대학에 와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건 뭐라고 배웁니까? 학생들은 뭐라고 공부합니까? 학생들은 어린아들 그것도 모르나? 공부를 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 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그래도 남의 짓밟히지 않고 남의 축에 울리고 하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불교 대학생 여러분들은 나이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배아가 뭐 출세하려고 하나 뭐 하려고 하나? 어? 그거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 학생보다 손자들도 전부 학생이 많이 있을 거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 돼가지고 이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 중에서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이 보기에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꽃이 아름다운데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 사람 중에서도 아름다운 꽃이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부처님 법을 갖다가 좀 배워서 몸에 익혀서 그 행동에 옮겨가지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삶을 살라 하는 거 뭐 딴 거 뭐 배설하려고 어디 시험 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나 이거라. 아름다운 꽃이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많아야 우리 불법뿐 아니고 나라가 융성된다 이래 봅니다. 나라가. 우리는 이 법당에서 하나의 불자로 일개 불자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민의 모범적으로 국민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국민을 내가 나를 첫째는 이해하고 하와 중생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해도 과언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절에 가는 절 안에 들어갔다 불자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의 자연향이라 사향을 호주머니 깊은 데 넣어가 있어도 지나가면 향기가 나는 거라. 안 보여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향기를 사양 못지않게 딱 간직해가고 있으면 어디 가도 저분은 훌륭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얼굴에나 이런데 우리가 문자도 그렇잖아요. 문자도 영어가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중국의 한문도 있고 우리는 한글도 있고 이런 문자가 있지만은 이 문자가 아닌 글이 있거든요. 문자가 아닌 글이 그건 무슨 글이고 문자가 아닌 글이 뭐냐? 글자는 글자인데 문자가 아닌 글이라. 그건 보이지 않거든.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보이는 거라. 여러분 얼굴에 저분은 수행력이 있구나.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훌륭하거나 이런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라. 제일 잘 글자 아닌 거를 잘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들이나 여러분 영감이나 얼굴 보면 저 무슨 자가 쓰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글자 아닌 글자라. 그래서 비기인이면 부지기인이라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몰라도 자기는 자기 영감의 얼굴에 글자를 알 수 있는 거라. 너무 몰라도 또 아들의 얼굴에 글자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는 자는 알 수 있다. 이래. 우리가 이제 공부도 이게 이제 한 소식 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 그것도 한 소식 한 사람이 한 소식 한 걸 알아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월원중봉의 거선이라 거선유하고 다리 중봉에 다리 접었다면 다리 둥그리 보름달이 있다가 보름달이 접었거든. 그러면 다리를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게라. 둥근 부채로 가지고 들고 다리 이렇게 생긴 거다 이거 하거든. 비교하거든. 풍식태허의 동수훈이라 바람이 저 뒤에 보니까 나무 이파리 하나도 끄떡 안 하네. 제가 보니까 바람이 불면 일렁거리잖아요. 그럼 바람을 이야기하려면 바람이 어떻다는 걸 이야기를 못 하거든. 그러면 나무를 흔들어가 바람이 불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불각 중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러면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춘원지초하여 범동산에 풀과 같아서 불견기장이라도 이루소증이라. 저 나가보면 풀이 눈으로 봐가 자라는 게 안 보이거든. 자고 나면 또 다르고 눈으로 보지는 안 보이도 또 자고 나면 또 다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공부나 이것은 그와 같는 거라. 금방 포가 안 나도 자꾸 일거일심으로 쌓이면은 자연히 저거는 참 수행을 좀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쌓입니다. 쌓이기 때문에 금방은 포가 안 나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고 모추제를 갖다가 통사 근현대사라 하러 가는데 말이 엉뚱하게 나갔다 이거거든. 그래도 이 엉뚱하게 나가지 않았지요? 엉뚱하게 나가면 이거 털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운전 다 할 줄 알지요. 내가 이제 운전을 서운하면서 운전을 해가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너 노스님 운전한다고 노스님 운전합니까? 이러는 거라. 나는 60년도 넘었어 운전기. 젊을 때 20살 그때 운전했으니까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런 사람은 몰라보고 운전합니까? 그래. 그렇듯이 모르면 다 그렇게 되는데 제일 이제 근대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오늘 뭐 시간이 얼마 정해졌는지 모르겠고 또 오늘로서 끝내라 할란지 그것도 모르겠고 한데 2조 말에 억불이 극에 달할 때라. 억불이 2조 500년 동안 억불인데 억불이 아주 많이 심할 때라. 그런데 억불만 심한 게 아니고 뭐 지구석이 안 되려면 뭐 망조가 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2조의 말이 될 때는 나라가 이제 안 될 때는 망조가 들는 거라. 불교만 억불하는 게 아니고 온갖 탐관오리라든지 뭐 이게 막 부정 이런 게 많고 막 조금만한 관리라도 막 관리 하나 잡으면 행패가 많고 엉망이라. 그럴 때 이제 그 불교뿐 아니라 그런데
이제 불교에 이제 그 영향이 미치거든. 그래가 종이 공출을 하게 되가 있거든. 종이, 딱종이를 공출하게 되가 있는데 전국 사찰에 2조 500년 동안 딱종이를 공출을 했습니다. 딱종이 공출해가지고 한지 딱지를 떠서 쓰고 또 수출도 했고, 우리 조선에는 중국에 갈 게 고려인삼하고 조선장지라 종이, 그것이 유일한 수출 품목이고 외국에서도 선호하는 바고, 그래서 이 딱종이를 많이 떠야 되는데 전부 사찰에다가 딱종이 떠도록 먹인 거라. 사찰에다. 그래서 통도사에도 이제 딱종이 그걸 공출이거든. 그거는 보상도 없어요. 그냥 바쳐야 되는 거라. 그걸 공출이라 하는데, 딱종이 공출이 이제 심해가지고 이거 분량이 얼마 되면 그걸 갖다가 사력을 다해서 만들어가지고 바치면 분량을 먹여보는 거라. 먹으러 가도 분량을 또 새로 해가고 그러는 거야. 그런 정도로 행패가 많아가지고 절이 폐사가 되게 되겠어요. 딱종이 공출 때문에 폐사가 될 정도라 하면 아무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못 사는 거라. 그리고 딱종이 공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부역을 또 하러 가요. 부역을 오늘 몇 명 보내라 이라거든. 내일 몇 명 보내라 이러면 여기 일손이 많아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딱종이 떠야 되고 막 절에 관리도 해야 되고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보낼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절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방장스님, 주의스님, 뭐 총스님 이래 이건 어른아가 있는데, 저는 어른아 관계없이 몇 명 하면 머리 숫자 그기라. 몇 명 보내라 하면 몇 명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람이 없으면 큰 스님도 그 부역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 몇 명 그 나오러 가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도저히 이어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러면 절에 스님이 없으면 절이 어찌 됩니까? 절이 스님이 없으면 절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폐사 직전에까지 간 거라. 그래서 한 번은 이야기 좀 길어도 되겠나? 중간에 잘라야 되나?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폐사에 대기 돼가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그래가 이제 매달 남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인원을 했어요. 그래가 그 중에 이제 덕암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뭐 절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 스님이지 뭐 큰 뭐 주지스님이나 그런 스님도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이라. 근데 그 덕암 스님을 모아가지고 상을 채놓고 또 모셔놓고 막 대중들이 전부 다 큰 스님들도 막 전부 다 그 스님한테 절을 3배를 올리고 이러가, 스님이 우리가 폐사되게 되어 있는 것은 정한 사실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데, 스님이 이 폐사로부터 구출할 수 있지 다른 거는 뭐 못한다고 스님이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러거든. 그래서 그 스님은 자기도 뭐 큰 스님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이랬거든. 그런데 이제 대중 스님들이 그 스님에게 부탁한 거는 뭐냐, 그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옛날에 경상남도, 부산 뭐 이런 울산이 전부 다 경상남도인데, 경상도에 도지사가 아니고 그때는 관찰사라 했답니다. 관찰사가 이조 시대는 도지사 같은 거라. 그래서 권돈인이라는 분이 통영에 관찰사로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는데 취임식에 지방 유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전부 다 관리들도 모이고 지방 유지들도 모여가 취임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덕암 스님이 그거 간 거라. 갔는데 관가에는 소설대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운데 대문이 넓고 크고 밑에 적은 대문이 있고 이런데,
그 가운데 대문은 관찰사가 그리 다니고 그 이상 되는 조정에서 누가 오면 그리 다니지, 관찰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절대로 그 문으로 못 다니는 거야. 옆문으로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고려원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소설대문이라는 건 그런 게거든. 그런데 이 스님이 소설대문으로 들어갔다, 어떤 중이 소설대문으로 들어갔다, 이게 조선에 막 이게 방송에, 옛날에 입방송에 퍼져버렸어. 해계망측한 일이라. 어떤 사람도 양반도 그리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도 그리 못 들어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스님들이 지위가 낮을 때인데 그리 들어갔다 이거. 이게 막 전국에 소문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건돈이 이제 조정에 분리 갔답니다. 의외된 일이고 이래 분리 들어간데, 그 사람은 이제 워낙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갔다가 내가 나왔다고, 내가 나갔다가 내가 나왔다고, 그래 뭐 뒤에 무엇이 딸리 돌았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고 그냥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밖에 없다고 이렇게 딱 잡아 띈 거야. 그래서 조정에서도 이제 건돈이는 관찰사로 와가 있지만은 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돈이는 그게 뭐만 되고, 그 소문이 막 처음 나가지고 우리 통사 스님들도 그 소문을 들었거든. 그런데 누가 그랬나 그래. 덕암스님 그거 갔다 왔다 이래 됐거든. 그러면 건돈이 관찰소에 있다가 대감으로 승진해가 올라갔어요. 대감,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까지 한 사람이거든. 건돈인이라고 대감인데, 그런데 건대감이 참 관찰사가 대감으로 승진해 올라갔다, 이것도 소문이 다 나가 알거든. 아는데 통사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때 관찰사로 왔을 때 이 스님이 소설대문으로 들어가 갈 정도니까 건돈이하고 어떤 막역한 사이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보통 사이가 아닌 거 아니냐, 그걸 갖다가 이제 스님들이 생각하고 대감한테 올라가서 좀 통사 이 종이 공처를 좀 면해달라고 부탁을 해봐라고 그래 한 거라. 그 대중 스님들은 이 스님이 올라가 갖고 건돈 대감만 만나면은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가 이제 그 성녀가 뭐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갈 때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갈 건데 대감을 어떻게 더 만나노 이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중 스님들이 공인하에 머리를 그때부터 안 깎았어요. 안 가고 머리를 기라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답니다. 뭐 건 1년 걸렸답니다. 그래 머리를 기라가 상투로 메고 통영갓을 쓰고 이러면 도포하고 탁 이렇게 입고 이제 그래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단독으로 올라가서 남대문까지 들어가는 데는 경상도 선비들, 전라도 선비, 뭐 강원도 선비를 다 가 말죽거리라는 데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천안산거리 모이고 말죽거리 모이고 이래가 이제 그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데 그 뭐 양반으로 턱 꾸미가 들어가니까 뭐 그 양반들하고 같이 들어가버서 사대문안에 들어간까지는 들어갔는데 이제 건돈인이 만날 일이 큰일인 거라. 그러니까 막 시간이가 안 돼가지고 물장사를 했답니다. 물장사는 안채까지 들어가는 물장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물장사에 대한 그 뭐 소설 같은 데 나온 거 봤지요. 그리고 이제 대감집에 이 집 저 집 물장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이런답니다. 물장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이제 이 덕암스님이 물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물장사도 계급이 많답니다. 그래 대감집에 물장사로 가려면 물장사 중에서도 계급이 높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목적이 건대감 집에 안채 물적에 들어가는 그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건대감 집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됐는데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뭐 물장사가 대감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중간에서 이제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노래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만났답니다. 만나가 깜짝 놀래가 오해된 일이고 하거든. 그래, 통도사에 지금 종이공출 때문에 폐사되기 돼가 있는데 종이공출 면해달라고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 하더란다. 그 건대감도 사대문 안에 중위 변장을 해가지고 돌았다 하면 국법에 걸린답니다. 그 봐주는 것도 국법에 걸린답니다.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가 뭐 건대감도 시식하고 막 빨리 가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 덕암스님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뭐 내려오기 전에 교지가 내렸어. 교지는 임금이거든. 임금이 통도사 지역을 면제시킨다. 자벽도 면제시킨다. 이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어서는 먼저 이제 그 교지는 말 타고 오고 저 덕암스님은 걸어서 와야 되니까 미리 다 와가 있고 덕암스님 늦게 왔어요. 그래서 통도사의 지역 혁파라, 그때 지역 혁파라 그래. 종이부역을 이제 면했다 이건데, 그 덕암스님이 우리 부두전에 가마 지역 혁파 유공비 비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있고, 그 뭐 옛날 소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 비가 있고, 또 건돈인 대감에게도 공로비가 있고, 그런데 단지 건돈인 대감에게 당신이 지역을 면제해줘서 고맙다 그런 말은 쓸 수가 없거든. 쓸 수가 없고, 또 덕암스님이 뭐 변장을 해가 올라가서 뭐 만나가 했다 이건 역사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덕암스님 지역 혁파 유공비가 있고 건돈인도 그 뭐 보사 유공비라 저를 도와준 공덕비라 이래가 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내가 노심들에게 자세히 들어서 알고 그 역사에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지역 혁파라든지 저런 기록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고 변장을 해가 가서 뭐 물장사를 했다 등등 이런 거는 기록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 뒤로 통도사가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폐사될 건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술법전도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덕암스님은 수차 대공은 이 큰 공덕을 세운 것은 유사무지라 유사 이래로 없다 이래가 그 공덕비에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천리 경락을 단독왕하니라 해서 천리 서울과 낙동강을 단독으로 갔다가 왔다. 그게 비석에 써져가 있거든. 요새 같으면 케이스에 타면 이거 얼마 안 걸릴 건데 옛날에는 단독으로 서울 갔다 온 것도 비석에 쓸 정도라. 그만큼 큰 일이라요. 비석에.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있거든요. 이제 시간 어떻게 되노? 더 해도 되나? 10분 남았.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이동인 스님이라고 있거든. 이동인 스님도 통도사 스님인데 이동인 스님이 통도사 스님이라는 것이 역사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최근에 그걸 밝혀냈습니다. 통도사 스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말과 개하기에 이 통도사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도사에서 지금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개화의 근원지가 통도사라요. 개화의 본산이 통도사라. 여기서 다 시작된 거라. 그건 대단한 거지. 박영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또 통사에 다 왔고 다 여기서 개화가 시작된 거라. 그리고 그거는 지금 10분 동안에 다 말을 못 하겠고 이제 천도교라고 있죠. 천도교 전신이 무엇입니까? 천도교보다 먼저 된 게
밀란이 일어난 게 뭡니까? 밀란. 예? 동학, 그죠? 동학을 일으킨 사람이 최재우잖아요. 울산, 경주는 경주지만은 아주 가까운데 산내면인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인데 내원사 비로그를 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원사 비로그를 동학굴이라고도 하고 최재우굴이라고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동학난이 일어나가지고 전라도까지 가서 이제 싸움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동학군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진데 그 다음에 이제 손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학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천도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도교도 우리 통도사역에서 그것도 개화사상들이거든요. 개화사상인데 그 사람들은 동학으로 나갔고 우리 스님들은 뭐 이렇게 농민 걸기를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이 언저리가 조선의 개화의 근본 도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자꾸 연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암경이라든지 건강경이라든지 이런 경전을 보고 공부를 또 이제 해야 되고 또 이 역사도 공부를 해야 역사 공부도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일반 뭐 다른 법회할 때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 불교대학은 좀 자유롭게 앉고 뭐 필기도 하고 이래가 좀 학생들 같이 돼야 되는데 너무 엄격하다. 좀 편하게 몸도 움직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뭐 긴장행금해로 그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자유롭게 너무 긴장되면 머리에 들어오잖아. 머리 병막에 한 가지거든. 병을 뚜껑을 열어야 뭐 들어가지 뚜껑 닫아 보면 아무리 부어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머리를 열어야 되거든. 열어야 머리에 잘 들어간다. 그러면 그래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하고 여러분들끼리 또 공부가 있겠지요. 이만합시다. 예.